우선 감각적 이미지가 뭐냐? 감각적 이미지 오감 한번 써볼까? 5개의 감각 뭐 있지? 아, 그 너무 아까워. 안타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선생님 대부분 수업 촬영을 현강을 많이 촬영하거든. 내가 스튜디오 찍는 몇 안 되는 강의 중에 하나인데 현강 있으면 애들한테 써봐. 이렇게. 이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스튜디오 강의를 듣다가 현강을 들어서 깜짝 놀랐대. 선생님 지금 되게 착한 척하고 있는 거거든. 원래 선생님 스타일이 야 해봐. 이도 못해? 이렇게 해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거든. 되게 남자 같은 말투인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너무 여성스러운 말투를 써서 애들이 막 되게 보다가 현강 애들이 내가 가끔 복습시킬 때 인강 보고 오거든. 너 뭐 다른 사람이라고 막 사기당했다고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 현강 애들이 있으면 아마 내가 눈앞에서 막 써봐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현강 애들 얘기를 왜 했냐면 짱 신기해. 자기 지금 오감 썼지. 내가 써보라고 했잖아. 자기가 쓴 거랑 비교해봐. 짱 신기한 게 여학생들은 내가 오감을 써봐 라고 하면 요 순서를 많이 쓰거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한 반에 있는 남자애 중에서 한 5명 정도? 뭐 되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5명 정도의 숫자들은 촉각을 먼저 쓰더라고. 지금 자기 필기한 것보다 이런 친구도 있었을 거야. 너무 신기해. 감각을 떠올리는 순서가 좀 다르더라고. 보통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5개는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 아마 제일 와닿는 걸 써서 순서가 달라진 거지 않을까? 남녀에 따라서. 네. 현강 애들 있었으면 아마 확인해가지고 야 이거 봐봐 옆에 거 봐봐 뭐 이렇게 확인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얘기였어요. 네, 가볼게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자, 요 5개의 감각을 먼저 한번 같이 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PPT가 잠깐만 얘들아 안 띄어지니까 아시야. 자, 한번 가볼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각할 때 시자가 무슨 시자냐? 볼 시자지. 시각이라는 건 보는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청각은 무슨 청자게? 그렇지. 들을 청자. 그 다음 촉각할 때 촉자가 무슨 촉자인지 모르는 촉 되게 많더라고. 촉각할 때 촉자는 무슨 촉이냐면 닿을 촉자. 어떤 뭐 촉촉할 촉자라고. 죽여버린다고 내가. 애들 다 이렇게 그거 칙촉 많이 생각하던데. 닿을 촉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후자는 무슨 후자냐면 맡을 후자. 이렇게 맞는 거. 그 다음 미각할 때 미자는 무슨 미자냐면 맛보다 할 때 맛 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은 내 눈으로 보는 감각, 청각은 소리, 그 다음 촉각은 만져지는 느낌. 너무 이상한데? 내 몸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변태 같지 않니? 그 다음 후각은 냄새 맡는 거, 미각은 맛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의 감각적 이미지는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아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노래 소리를 떠올리잖아. 그럼 이건 청각적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한번 예문을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우리 애기들 여기에서 감각적 이미지 한번 찾아보자. 어떤 감각적 이미지 있을까? 자기가 먼저 한번 눈으로 빠르게 따라라라 훑어볼까? 찾았어? 한번 보자. 꽃가루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드러운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부드럽다라는 건 그렇죠. 촉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고음, 봄의 향기. 향기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랑 관련되는 거겠어? 그렇죠. 후각이랑 관련되는 거겠죠.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모양의 시각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친 봄에 불길이 흐르도다. 불길이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시각적 이미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사실 말하다 그런데 얘들아 봐봐. 꽃가루도 당연히 눈에 보이지. 금방울 눈에 보이지. 고양이의 입술 눈에 보이지. 사실 이거 다 시각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는 시각적 이미지가 전제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 숨 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갈게요. 포근한 따뜻한 느낌이니까 뭐 촉각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푸른 색깔 이미지 당연히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잠깐 선생님의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페이지 밑에다가 넣어놨을 거예요.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정쌤 팁이라고 써놨지, 그치? 자, 여기서 우리 애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이거야. 쌤이 좀 전에 야 솔직히 웬만하면 다 시각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실 옆으로 와서 쓸까? 옆에 쓰여 있으니까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노래라는 말만 들려도 청각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다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했잖아. 사실 감각적 이미지는 웬만하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는 안 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지를 살펴볼 때 하나 더의 팁을 주면 선지가 보통 이렇게 구성되죠. 보통 선지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블라블라 하다 혹은 블라블라한 효과를 드러낸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거야. 선택지는 항상 끊어 읽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앞에가 맞아도 뒤에가 틀릴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걸 팁으로 써준 이유가 뭐냐면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 자체는 웬만하면 맞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찾아볼 필요 없이 킵. 그리고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효과가 맞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상의 생동감을 드러낸다 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에는 대상의 생동감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그 뒤에 있는 내용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대상의 움직임을 드러낸다. 대상의 움직임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굳이 감각적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 이건 웬만하면 맞는 말이니까 그냥 킵하고 일단 뒷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는 게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감각적 이미지 같이 쭉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거. 이 말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 애기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푸른 종소리. 사실 여기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두 개 있죠. 한번 가볼까요? 뭐 나와 있지? 푸른. 푸른은 시각. 그 다음 종소리. 종소리는 뭐야? 청각. 사실 두 개의 감각이 나와 있지. 그럼 물어볼까? 여기서 주된 건 푸른일까? 종소리일까? 아주 간단해. 얘들아, 수식하는 놈이 중요해? 수식 받는 아이가 중요해? 너무 당연하게 수식 받는 아이, 이 아이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 수식어는 사실 상략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영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당연히 이놈이 이놈을 수식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건 시각이다, 청각이다, 청각. 청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게중심이 되는 놈, 수식 받는 놈을 기준으로 결국 이 아이는 청각의 시각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 되겠지? 공감각이라는 건 두 개의 감각이 나오는데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수식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 넘어가도 되겠죠? 네. 사실 이게 야 애들 없을 때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네. 사실 선생님 커리를 쭉 따라오다 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을 거야. 수능 국어를 잘하면 연애를 잘할 가능성이 100%는 아니야. 연애를 잘해가 아니라 잘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게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알겠지만 수능 국어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결국에 의사소통 능력이거든. 그래서 국어를 잘하면 연애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옛날에 내가 잘해 이렇게 단정지어 말했는데 선생님 제자 중에서 아직까지 여친이 안 생긴 상위 1% 오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수정하게 됐어. 그 선생님 중간중간에 연애와 관련된 글 이제 막 알려줄 거야. 연애와 관련된 국어에서 나오는 연애와 관련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부끄럽네요. 네.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생활이지. 라고 해서
이게 사실 애들이 처음 보면 되게 역겨워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애들이 막 따라해. 대박. 야, 재수반 들어가도 막 등치 3만 원 막 군대 갔다 오는 거 지금 세월이 주해주세요. 막. 너 되게 이상하지만 나중에 되게 익숙하게 될 거예요. 네. 생활의 지혜. 네. 정말 어색하게 그지없네요. 우리가 5가지 감각을 배웠잖아. 우리가 나중에 연애를 잘하려면 여자를 후릴 때, 남자를 후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짱 신기한 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볼까? 이 5개의 감각을 배웠잖아. 남학생들, 여학생들, 자, 남학생들한테 먼저 알려줄게. 남학생들아, 요 5가지 감각 중에서 여자를 후릴 때 가장 필요한 감각이 있어. 어떤 감각일까? 그렇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이 있죠? 여러분의 대답과 저의 대답을 비교하시면 돼요. 답은 청각입니다. 여학생들이 되게 남자의 어떤 그 중저음, 왜 지하 3층 목소리 있잖아. 그 막 내려가는 그런 목소리 되게 좋아하거든. 이선균, 이렇게 지칭해도 되나? 이성균 이런 사람이 사실 얼굴 막 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 목소리 들으면 그런 게 있어. 선생님도 막 되게 목소리 좋은 목소리가 들으면 막 이렇게 선생님 형광 찍을 때 마이크가 2개거든. 선생님 마이크 하나, 애기들 마이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가 2개인데 대박이야. 짱 신기해. 남자애들은 별로 그런 글이 안 올라오는데 여자애들은 막 선생님 누구 좀 많이 시켜주세요. 내가 이름 부르고 맨날 시키거든. 뭐 누구야 대답해볼까? 누구야 얘기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마이크를 딱 대고 막 얘기하잖아. 그런 청이 되게 많이 들어. 선생님 누구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누구 좀 자주 발표시켜주세요. 선생님 누구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시 읽을 때 걔 좀 시켜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청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목소리를 들으니까. 대박 웃겼던 게 여고 다니는 친구가 어떤 친구가 발표할 때 자기 반 애들 다 켜놓고 같이 들었대. 야 일로 와보라고. 이 목소리 너무 좋다고 막 그런다니까. 목소리 막 연습해. 나와서 중정 혼자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발음은 들려야 되더라. 청각. 그 다음에 또 하나 더가 그게 차이가 있어. 10대에는 시각이야 보통. 10대가 10대? 아니지. 한 중학교 시작? 뭐 아직 이게 100%는 아니야. 네, 딱 손들라고 시켜보면 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선까지는 시각. 얼빠들이 좀 많아. 되게 얼굴 좋아하는 애 있잖아. 그러다가 한 18, 19 이렇게 10대 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청각. 20대 한 초중반까지. 그러다가 20대 한 중반부터 또 뒤로 넘어가면 어디에 많이 흔들리냐면 되게 신기하게 후각. 근데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남자 향수가 있거든? 갑자기 신상 털기. 선생님 좋아하는 남자 향수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향이 나면 이렇게 된다?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옛날에 내가 사귀던 남자친구 있는데 그 남자가 쓰던 향수가 있는데 걸어가다가 그 향이 나면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돼. 한동안 그랬어. 한동안.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선생님 친구도 그러더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 매난 국죽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학교 와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말했더니 자기 옛날 남자친구랑 똑같은 향을 가진 남자를 오늘 만나서 너무 설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랬더니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한테서 옛날 남자친구의 피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적절히 조합된 그 냄새가 나서 너무 설렜대.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멍미 말하면서 이랬는데 그렇다니까. 요런 감각들 잘 활용하시면 여학생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시죠? 향기와 냄새는 다른 거예요. 잘 활용하시면 되고 이런 거 말해주면 여학생들이 꼭 물어봐요. 선생님 저희는 그럼 어떤 감각이?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예뻐야 돼요. 넘어갈게요. 망했어. 남자애들은 그냥 시각이더라고요. 10대에도 시각, 20대에도 시각, 30대에도 시각, 40대에도 시각. 그냥 다 시각이라서 뭐 생활의 지혜를 알려드릴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막 생활의 지혜를 얘기했지만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어저께도 선생님 게시판 댓글 다는데 짱 신기했어. 작년에 가르쳤던 인강 들었던 친구가 선생님이 애들이랑 되게 막 친하게 많이 지내거든. 게시판 댓글 내가 되게 많이 다니까. 막판에 어떤 형이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 학교 붙었는데 어디를 갈까요? 이런 되게 행복한 고민을 올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뭐 여기는 어떤 특징이고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뭐 선택 어차피 네가 하는 거지만 선생님 생각은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 가서 1년 만에 글을 남겼더라고. 날씨 쌀쌀해지니까 선생님 생각난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왜 그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다고. 자기 지금 A 학교 다니는데 이 학교 진짜 너무 좋고 이런 면에서 이러이러해서 너무 좋다고 되게 감사하다고 글 남겨서 되게 뿌듯했어. 얘들이 가끔 인강 들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글 남겨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학 가서 되게 마음이 좀 좋아. 우리 애들도 내년이나 후내년에 아마 그러겠죠? 네, 같이 한번 또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색채어 같이 또 살펴볼게요. 사실 이게 감각적 이미지에서 계속 파생되는 거야. 감각적 이미지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도 파생되고요. 색채어는 너무 당연하게 시각적 이미지에서 파생된 거겠죠. 색을 지칭하는 말인데 선생님이 문제 하나 넣어놨을 거야. 같이 한번 풀어볼까? 어둠, 바다, 컴퓨터, 빨간 풍선 이 중에서 색채어에 해당되는 건 뭘까? 그렇죠. 빨간 풍선이지. 아마 기억이나 니은을 떠올린 친구도 있었을 거야. 왜냐면 어둠이라고 하면 검정 색깔 떠오르고 바다라고 하면 파란 색깔이 떠오르니까.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 애기들이 가져가야 되는 팁이 있어. 쌤 밑에다가 민정쌤 팁이라고 넣어놨지. 그치? 얘들아 기억 니은은 색을 지칭하는 색채어가 아니죠. 이 아이는 색을 연상시키는 거지. 색을 연상시키는 거지 색 자체를 지칭하는 색채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보다 살짝 커진 말이 바로 색채. 아시아 그거보다 약간 커진 말이 뒷장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쌤이 넣어놨을 거야. 색채 대비라고 넣어놨지. 그치? 색채 대비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색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장면을 떠올렸을 때 뚜렷한 색깔이 두 가지 이상 보이는 건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 요 씬, 두보의 절구라는 시를 살펴봤더니 새가 더욱 하얗고 꽃이 더욱 붉고자 한다 라고 지금 색깔 두 가지가 나왔지.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 우리 애기들이 미술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색채 대비라는 말을 보면 뭐 떠올리냐면 보색을 떠올리더라고. 선생님 빨간색의 보색은 무슨 색인데 뭐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었죠. 반대되는 보색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색채 대비해서 가져가야 되는 팁 두 가지가 있어요. 쌤 또 밑에다가 민정쌤 팁은 뭐니? 민정쌤 팁 넣어놨지. 그치? 색채 대비해서 우리 애들이 가져가야 되는 첫 번째는 색채어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색채어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색채 대비는 쌤이 좀 전에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치? 이건 색채어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붉은 꽃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는 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색깔을 떠올려? 하얀 색깔을 떠올리지? 그럼 이건 뭘로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색채 대비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색채어는 아니지만 색채 대비는 좀 더 큰 범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색채어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미 기출이 됐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이드, 그러니까 색채 대비가 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색을 막 반드시 지칭이 아니라 색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두 가지 이상 나타나면,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보색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냥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만 드러나면 색채 대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좀 많이 나왔던 선지가 바로 이 색채 대비지. 넘어가도 되겠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감각적 이미지가 대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백의 대비. 지금 살펴보면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지금 살펴보면 백색과 조그만 숫덩이, 이 숫의 두 가지 색깔이 반대되고 대비되지. 그치? 요런 경우도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가 살펴볼 감각적 이미지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쌤이 좀 전에 필기할 때 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안 써줬는데 갑자기 왜 나온 아이일까? 사실 아주 엄밀히 말하면 감각적 이미지에서 파생된 거야. 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을 거야. 감각적 이미지는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보거나 만지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라고 했지. 그럼 반대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감각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관념적 혹은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지.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 라는 거. 아, 감각적 이미지랑 같은 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체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감각적이고 추상적이다 라는 게 무슨 얘기인고? 그럼 얘들아 있잖아.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렇지. 존재하지. 어디에? 우리의? 옛날에 시켰더니 막 어디에? 그랬더니 어디네요? 마음속? 그래서 야, 좀 이상하다 야 이랬는데 우리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같이 가볼까? 얘들아, 사랑.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사랑이 눈에 보이면 진짜 좋겠다. 사랑이 눈에 보이면 삼각관계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야. 얘가 얘를 좋아하면 막 보여. 그러면 쟤랑 사귀고 쟤랑 되게 좋아하니까 뭐 난 좋아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쟤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야? 안 보이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 그럼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겠네요. 자, 이걸 구체화 시켜볼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봐.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거 어떤 게 있지? 떠올렸어? 그렇지. 어떤 거 있냐면 달콤한 사랑. 사랑을 뭘로 표현한 거야? 달콤하다. 미각으로 표현한 거죠. 혹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 내가 고3반에서 물어보면 뭐 달콤한 사랑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재수반에서 물어보면 뜨거운 사랑 뭐 이런 게 얘가 연령대가 달라지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기 다르더라고요. 네. 뜨겁다라는 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뜨겁다. 촉각으로 표현한 거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건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 관념이다라는 거,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걸 구체, 다른 말로는 옆에다 같이 써놓을까? 구체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이런 것을 감각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감,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게 있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각적의 반대적, 네, 그런 것을 관념적,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감각적이라는 말은 사실 위에랑 같이 엉겨져 있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치? 네. 뭐 예를 들어서 꿈이나 희망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문을 넣어놨을 거야. 관념의 구체화라는 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시 한번 가볼까? 우리 애들이 눈으로 먼저 한번 봐봐. 어떤 관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 찾았어? 뚜루루루루. 찾니? 같이 한번 가볼까?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희망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불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각적 이미지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게 색채요. 색채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색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색채 이미지라는 색채 대비 이런 거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특히 색채 대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색깔을 지칭하는 색채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느낌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대신에 색채 대비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그런 느낌을 드러내는 시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서의 2가지 이상의 색깔은 반드시 보색 관계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색채 대비할 때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흑백에 대비할 때 이야기했었고요. 감각적 이미지는 사실 웬만하면 거의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 반대되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다라는 이야기 정리하는 거라서 말을 좀 빨리 해봤어. 다 이해되셨죠? 네.